새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국방부 청사는 요즘 이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인수위는 한미연합훈련 등에 지장이 없게 한다고 했지만 이사는 빨리 해달라는 입장이어서 국방부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대형 트럭 앞에 서류 뭉치가 담긴 포대 10수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사를 앞둔 국방부가 짐을 줄이기 위해 파쇄 차량을 부른 겁니다. 네, 이사하기 전에 불필요한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본청의 한 사무실, 소파와 집기들이 복도에 옮겨져 있고 사무실 안에는 컴퓨터만 놓인 책상 한 개만 남아 있습니다. 이사를 가는 모양이네요. 깜짝 놀랐어요. 내일 이후에 결과를 오려고 한대요. 이사업체가 오기도 전에 벌써 이전 작업에 착수한 겁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삿짐 업체와 총 118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이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참을 제외하곤 용산 영내의 기관과 부서들이 순차적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합참으로 우선적으로 이전하는 비지휘 부서들의 경우 한미연합훈련이 끝날 때까진 기존 부서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합참 내 빈 회의실 등으로 짐을 옮겨놨다가 한 달 뒤 다시 이사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군 내부에선 밀어내기식 이사라며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 한 관계자는 군 최고 통수권자께서 야전 텐트를 치더라도 용산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하니 밤새워서라도 방을 빼주는 게 도리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또 이사업체 선정도 2천만 원이 넘는 계약은 공개 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최소 2달이 걸려 국방부는 수의 계약으로 업체 한 곳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긴급한 경우라는 겁니다.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 계약의 원칙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또 있다라고.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28일까지 본청에 남기로 한 장관실 등 지휘부서도 인수위 측에선 훈련이 끝나면 이전을 서둘러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경호처가 국방부 근처 군 간부 관사도 20채 가까이 비워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내부에선 보금자리까지 빼앗아간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국방부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 이른바 5분 대기조 간부들에게 우선 제공되는 국방부와 합참 관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 경호처가 이 관사 중 최소 18채를 용산 집무실 경호 인력이 사용해야 하니 최대한 빨리 비워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신 종로의 경호처 관사를 주겠다는 건데 위기 상황 때 국방부로 복귀하려면 전보다 몇 배 시간이 걸립니다. 5분 대기조 형식으로 청사로 빨리 복귀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위기 조치하고 무관한 사람들로 아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굳이 동비고동에 군 관사가 있을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으로선 국방부 청사와 부속 건물, 또 육군 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관사 등에 이어 직원들 보금자리 일부도 내주게 된 겁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육군 간부는 살던 집까지 내놓으라고 하니 당황스럽다면서 만만한 게 군인인 것 같다는 말들을 한다고 군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전 비용도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는 당초보다 늘어난 3천억 원이라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그것도 적게 잡았다며 최소 1조 원 이상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이사 비용은 500억 원 정도면 되지만 국방부를 재배치하는 데 5,800억 원, 국방부에 건물을 내준 합참이 이전하는데 또 2,200억 원이 추가로 듭니다. 2, 3천억 내에서 이 대규모적인 연쇄 이동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저는 대국민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통령 관저 건축 비용도 추가되게 됐습니다. 이 후보자와 인수위 측은 외교장관 공관은 임시거처고 집무실과 가까운 미군 기지 부지에 관저를 신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비용도 늘지만 경호 때문에 일반에 공개될 공원 부지는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자, 정부가 이번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을 짜면서 대신 다른 예산을 일부 줄였는데요. 그 상당 부분이 국방 예산이었습니다. 병사들의 숙소를 새로 짓거나 새 군화를 지급할 예산들이 그만큼 삭감이 됐는데요.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서 이미 피해를 본 군을 또 홀대하는 게 아니냐, 안보를 강조한 정부의 방침이랑 어긋난다. 이런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투와 헬멧 같은 장병들을 보호할 장비와 물자 예산 3,300억 원, 장병들 숙소와 식당을 새로 짓고 고칠 예산 4,200억 원, 이번 추경 예산 편성에서 깎인 국방 예산인데 장병 복지와 직결된 것만 9,500억 원이 줄었습니다. 국회 예산심의에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건물 내주라고 해서 건물 내줬고 관사 비워달라고 해서 관사 비워줬더니 이제 예산까지 깎느냐, 장병들 옷과 구두까지 벗기느냐. 윤석열 대통령 방위부, 윤방부가 되고 있어요. 지금 병사 전투하는 깎아놓고 본인은 백화점에 구두 사러 다니고 있고 그런 말이 되겠어요, 이게? 이번 추경 예산 소상공인 지원 예산 59조 원을 확보하면서 대신 다른 부문에서 7조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방 예산이 모두 1조 5천억 원으로 23%를 차지합니다. 특히 북한 미사일 대응, 노후 함정 교체, F-35 전투기 성능 개량 등 전력 강화 예산도 삭감된 것에 여야 모두의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안보 외교를 외치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추경안에서는 국방부 예산 1조 5조 원을 삭감하고 시작을 했어요. 이게 안보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사실 본 모습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국방 홀대로라든지 이런 게 자꾸 비판이 존재하고 뭐 엉터리 예산 편성이 아니냐 그런 지탄을 받더라도 지금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의 2차 추경 당시 후보 신분이던 윤 대통령이 국방비 삭감을 반대하는 취지로 올린 SNS 글도 논란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공언을 했고 올해는 당선이 되고 나서 작년에 5,600억보다 훨씬 많은 1조 6천억 원을 국방비를 줄였어요. 이번에 삭감한 것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라든지 문제 없는 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삭감 편성한 예산은 사정상 올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이라고 해명하며 장병들의 사기와 관련해선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